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게 세 번째입니까? 그리고 한 달에 어떻게 저 강사는 세 사람만 등장합니까?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네 사람이 등장합니까? 매주에? 내가 맡은 분야가 북한 민주화와 통일방안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분야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하기보다 이것저것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지금 이제 고려대학의 북한학과에서 북한학을 강의하고 있는 송봉선입니다. 그리고 내 이제 학문적으로 북한 이거 학을 했지만은 실무적으로 북한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한 3, 40년 동안 아마 내가 혼자 전부 북한 쪽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여러분 모양으로 북조선에서 출생하지는 않고 남조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출생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참 북조선에서 출생을 해서 참 부정한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여기 태어난 것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비교해서. 정말 재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태어나더라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불행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쪽으로 와서 큰 다행 아닙니까? 지금 2만 명이나 이제 넘는 우리 탈북자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좀 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저 안에서 너무나도 고생들을 많이 해서 참 안타깝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도 학부도 이제 고려대학을 나오고, 석사는 저 연세대학에 가서 오고, 그 다음에 박사는 저희 인하대학 여기 가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들어가서 이 사회에 발을 들인 건 아마 여러분들이 저 북한에서 맨날 공부하시고 그러던 중앙정보부에 처음에 들어가서 30년을 있었습니다. 30년을 있으면서 무엇을 담당을 했느냐 하면 대북 공작을 담당을 했습니다. 김정일이 모가지를 비우는 걸 그걸 담당을 했는데 여태까지 김정일이 모가지를 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사죄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사죄합니다.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비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남조선에는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다음에 국정원 이렇게 있는데, 공작을 하는 데가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국군정보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첩보부대, 해군 첩보부대, 공군 첩보부대. 북한은 어떻게 되죠? 여기 저 대남공작기관에서 근무하시던 분 있어요? 없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을 이제 그전엔 연락부라는 게 이제 연락부. 요새는 225부대라고 하는데, 이 연락부라는 데가 남한의 고촌망을 갖다가 심는 데가 여기가 바로 연락부입니다. 그래서 연락부는 남한의 상당한 간첩망을 많이 부식을 해가지고 남조선 정권을 갖다가 전복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수령하에 정권을 창출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거의 10여 년에 가까웁니다만 그만둔 지가, 거기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학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만, 북한에서 내려오는 예술이 방송 이걸 보면은 한 500개 정도가 내려와요. 내가 있을 때 당시 보면은. 거기 위장방송도 있습니다. 위장방송. 가짜로 내려보내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당수가 남쪽에서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락부에 지금 대장이 누구죠? 강관주입니다. 강관주는 누구예요? 김일성이 외갓집이, 외가가 누굽니까? 강관석 여사. 위대하신 강관석 여사. 강관석 여사의 집안에 조카뻘 되는 게 아마 친정
관자 돌림이니까 아마 그 조카가 아니라 그 밑에 한 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주가 지금 요새 뭐 아파가지고 비빌거리는 거 같아요. 머리 여기 빡 까지는. 그게 이제 그 상관인데 225. 그게 이제 이름도 바꿨어요. 225. 그래서 이제 그 고촉을 박는 기관이 그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통전부. 통전부는 대화하는데 이제 남북대화. 예? 맨날 여기 나와가지고 그 와서 떠드는 놈들. 예? 뭐 서울을 불바다에 뭐가 되느니 뭐니 공갈 치고 그러는 놈들. 그놈들이 바로 이제 통전부입니다. 이 통일전선부인데 통일전선부는 뭐 거기도 뭐 상당히 많이 뭐 여러 사람이 변했습니다. 요 전번에 누굽니까? 김용순인가? 그놈이 하다가 이제 그놈이 거꾸로 지고 나와가지고 김양건이라는 자가 요새 하죠. 김양건이. 김양건이는 황 선생이 내가 황 선생 강의를 매주 들었는데 먼저 여기 누굽니까? 서정수 박사? 양반도 이제 황 선생 강의를 들었는데 바로 김양건이는 처음에 이제 그 길을 들어오게 된 게 황 선생이 추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양건이가 지금 아마 한 1년생, 2년생 그렇게 될 거예요. 김정일하고 비슷합니다. 김양건이가 이게 통전부 부장인데 얼굴이 보면 상당히 매끼하게 사람이 좀 이렇게 순하게 양순하게 좀 생겼죠. 예. 요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찰총국이 있습니다. 정찰총국은 요번에 천안함 사건을 갖다가 와가지고 저지른 놈들이 정찰총국인데 정찰총국의 총국장이 누굽니까? 김영철이죠? 근데 이제 그 정찰총국이 그것도 개편을 했어요. 개편을 해가지고 35실이라는 게 이제 그 해외 공작을 하고 요인 암살 뭐 이렇게 하는 데가 그 35실입니다. 여러분 김현희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예? 김현희를 양성에서 내려보낸 데가 35실이죠. 그 35실 바로 거기서 이제 김현희를 양성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김현희를 가르친 여자가 일본어를 가르친 여자가 이은혜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난리치고 있죠. 그게 죽었니 사놨니 그래가지고 이 북한 공작기관에서 일본인들을 좀 쌩으로 납치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갖다가 거기서 길러가지고 공작을 양성하는 데도 쓰고 또 재산도 파괴해가지고 간첩으로도 쓰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35실이라는 게 이제 전에 모스크바 대에서 했던 누굽니까? 그 친구가 이제 35실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숙청당하고 요새 35실은 이쪽 구구 하나로 들어와 있어요. 정찰총국에. 그하고 이제 작전부가 누굽니까? 오국렬이는 아마 지금 나이가 김정일이보다 한 10살은 더 먹었죠. 어디입니까? 저쪽에 이제 하바rov스크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가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부 외에 이제 정찰부, 이게 합쳐서 이제 바로 이제 정찰총국이 있습니다.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해가지고 무고한 백성 46 우리 군인을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이제 국군정보사가 있는데 전에 이제 육해공군 첩보부대로 나눠져 있다가 요새 이제 합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공작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맨날 북한은 자극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전선 공작을 72년 남북 대화 전까지는 전선 공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선 공작을 해서 휴전선에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몰래 침투해서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가서 모가지도 비우고 그런 짓을 했는데 자꾸 북한을 자극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지 안 했지. 그때부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1.2인 사태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지만, 김신조 입당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청와대 때려오시려고 내려왔었죠. 68년 1월 21일 날. 근데 이제 그때 내려왔을 때, 다 미리 우리한테 들켜가지고 다 사살당하고, 김신조만 살아가지고 그 전모가 다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북한이 그거는, 공작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브락 남북대화가 시작돼서, 이브락 씨가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북쪽에다가, 왜 그거를 갖다 너희들이 말이야, 김일성이한테 왜 그걸 갖다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하는 말이, 우리 맹독분자들이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러고서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철면 피한 친구가 이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두 친구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런 친구가 친구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1912년 4월 15일생이고 김정일이가 1942년 2월 16일생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라는 놈이 1982년 1월 8일입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맞히잖아요.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1912년 원래 김정일이가 1941년생인데 42년을 고쳐서 이렇게 맞춥니다. 이거. 그렇게 하고 이름 누구예요? 김정은이도 83년생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이자로 그렇게 맞히고 미친놈들이죠. 우리가 보면 세상에 저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북한이라는 집단은 청권도 아니고 집단이죠. 참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난 그림도로 싸우면서 이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북 공작을 하면서도 해외에 나가서 이제 대사관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사관은 이제 저 중동에 가서 많이 근무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열사의 나라에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뭐 한 7년, 두 번의 나라 벌써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집트 대사했던 장성길이라고 하는 친구가 도망을 했죠. 탈북을 했죠.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나이 드신 좋은 이들은 알 것 같은데, 만화가 장성길이 만화 최혜옥이라고 알죠? 예. 그 여자가 바로 마누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이 권여석이 그때 나와서 한 16, 17살 됐는데 그놈이 이제 대사관에 우리 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남순은 대사관이니까 내가 이제 좀 만나보고 싶은데 왜 만나보고 싶으냐 우리 대사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보고 대신 가서 이제 내가 북조선 담당이니까 내가 가서 만나는데 이쪽으로 이제 오고 싶다 얘기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요. 왜냐면 거기 이제 영국 대사관이 있고 거기 영국 문화원이 있습니다.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거기 이제 그림이 영어 공부로 거기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름이 나이도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와서 담배 달라고 해서 담배 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애가 불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만났더니 이제 여기 북조선이 맞지 않아가지고 여기 이제 남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참 어린 놈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딱 거기고 하고 그래서 너 지금 이 부대는 누가 있냐 할머니하고 동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외 내보냈는데 꼭 이렇게 반이 짜게서 내보내죠. 네? 그래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인지를 꼭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는 남조선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이제 본부하고 상의를 했더니 어린 놈을 갖다가 받았다가는 이놈들이 북한 놈들이 이 남조선 특무들은 말이야 어린 놈들까지 다 잡아가는 아주 인정머리가 없는 놈들이니까 이놈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천천히 오라고 그렇게 달래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걔를 그렇게 이제 달랬어요. 그래서 너 나중에 와. 내가 이제 아저씨가 다 받아줄 테니까 너 좀 몇 년 있다 좀 커서 좀 있다가 오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우리 가.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오늘 내가 이제 몇백 불 집어줬어요. 가서, 잘 가서. 근데 이름이 가가지고는, 한, 뭐, 몇 달 돼가지고, 저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우리, 뭐, 그리스, 뭐, 저쪽, 뭐, 이스라엘 쪽에서 연락이 오는데, 여기 뭐 그런 놈이 왔다 갔느냐. 있다고. 지금 이놈이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통해서 저쪽 카나다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놈이 결국은 그리 갔구나. 그렇게 되니까 장승길이가 이제 북한 외교부 부부장 정도 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북한 부부장 차관이 여러 명이에요. 외교부에 한 7, 8명이 뭐 차관급이에요. 남조선은 뭐, 차관급이라는 게 뭐 두 사람? 뭐 많은 부서는 세 사람 붙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놈이에요. 거기 부부장이 여러 놈인데, 그 장승길이도 이제 그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상당히 이제 곤란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자기 또 형이 브라더 대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북조선에 가면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승길이가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수 이게 명령을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장승길이도 찌라신 친구예요. 도망가면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갔죠.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리하고 관계인데 장승길이가 와가지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 최다가 그걸 좀 신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응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보당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들어가면 그냥 금세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입이 싸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승길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가 좀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장승길이한테는 별 정보를 못 얻었어요. 만나지 못해가지고 형식적으로만 저하고 장승길이 나도 직접 만났는데 공항에 한번 손님을 영적으로 나갔는데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김일성 벤치 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말을 걸었죠. 우리 동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대요. 동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뭘 하십니까? 난 알죠. 그거 다 알아요. 얼굴은 저기서 봤으니까. 나는 북한 대사요. 높으시네요. 여기서 어떻게 일 나오셨습니까? 여기 손님 와서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나보고 모르는 사람이냐고. 나는 우리 여기 타이베이에서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로 근무해요. 그래서 얼마나 한 달 봉급을 받습니까? 나보고 그래서 나는 한 3,000불 받죠.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대사 봉급이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북한 대사관은 간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350불 정도 받아요, 대사.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10배를 요리사가 더 받으니까. 그래서 참, 이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 그렇게나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놀라시는데. 근데 이 바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외교 활동을 못 합니다. 왜냐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상대방을 한번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면 자기도 답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외교입니다. 디플로메시라는 외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하지. 그러니까 겨우 하는 게 중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사람들 대사나 이제 불러서 밥 먹이고 그러는데 그것도 1년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게 남조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쪽에는 아마 거의 대사가 아마 봉급이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10,000불이 넘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북한 데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그리고 이제 거기 벤츠 차, 이게 이제 외교관들은 이제 벤츠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벤츠 머세디스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아닙니까? BMW나
이게 제일 좋은 차죠. 이 차를 북한 사람들도 삽니다. 어려운 돈에 그걸 삽니다. 왜 사느냐? 그걸 사다 3년 동안 시컨 타고 팔면은 돈이 또 그래도 남아요. 예, 거기다 팔면 돈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남조선에서도 전부 그걸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사실상 장사하는 거죠. 장사하는 거. 근데 이제 북조선에서는 북조선에 가 있는 외교관들, 이집트 외교관들은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상호주의. 외교라는 거는 여기서 하나 주면 저기서도 하나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외집트 놈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너희들 말이 그럼 거기서 팔게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안 된다. 너희들 못 판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해서 뭐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돈 버는 게 뭐 외교 활동을 해서 돈 버는 게 뭡니까? 예? 뭐 그런 것 뭐 저 자동차 밀수, 그 다음에 마약 밀수,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담배 후리샵, 후리샵이는 면세점에서 담배 면세해가지고 사가지고 또 맥주 같은 거 외국가는 면세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식당에다 조금씩 내주고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또 이제 이렇게 모아서 그럼 무엇에 쓰느냐? 붙어있으면 충성자금을 바쳐야 돼. 충성자금. 예? 정의지한테 충성자금을 바치지 않으면 거기 붙어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모아서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죠. 뭐 참 그 외교관이 아니죠.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외교관을 하면서 뭐 맥주고 뭐 그다음에 뭐 위스키고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거기 이집트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고 우리 교민들한테 나눠주고 한 박스씩 나눠주고 위스키 한 병씩 나눠주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외교 역량이 비교가 안 됩니다. 도저히 황새가 뭡니까? 뱀새가 황새이 쫓아가다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찔려집니다. 안 됩니다. 되질 않아 상대고.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북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건 그래도 우수하고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고생들을 하는 거라 무척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장군님이지 지상 떨어진 신발짜리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참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말이야. 저기 이란에 있는 누구니까 사다 후세인. 그놈도 마찬가지예요. 그놈도 사다 후세인. 그 친구도 뭐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역사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석유가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담 후세인이 이 미친놈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농사 잘 되는 거 말이야. 소금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그야말로 갖다가 돈이 들어오는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쓸데없이 8년 동안 일 안 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을 그냥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말이에요. 응? 거기 가서 이락 바그다드에 가고 휴지를 살 수가 없어. 휴지. 이 휴지를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그거 살려면 옆에 대사관에 나와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통치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 미친놈이 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백성은 그냥 왕창 죽이고 말이야. 그리고 저만 위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그놈은 좀 나아요. 이름보다. 김정일이 좀 낫지. 이 김정일이 같은 놈은 이게 뭡니까 이거. 정말 한심한 놈이죠. 그래서 중농 지역에 다니면서 참 그런 것도 많이 봤고 또 북조선에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마침 이제 우리 전선 동작이 이제 종교로 하는 상태고 나는 한국 전쟁 때 5살이었습니다. 5살. 근데 이제 피난을 나갔는데 우리 집이 여기서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집 한번 길동이 넣어가지고 한번 국수라도 내가 한 그릇 사줘야 되겠는데. 오늘은 내가 우리 어머니 생신이라 아이고 오늘 못하고 다음에 와서 여러분들 다 데려가서 국수 한 그릇 사줘야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피난을 나가는데 전쟁 때
그 사실 뭐 어려서 누구 5살 누가 알겠어요. 지금 생각에 이제 우리 집이 거기가 여기가 다 농촌이었습니다. 이 송파라고 그러는 데가 여기가 옛날에 송파나루터라고 이제 여기 그러고 이 동네가 이런 데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저 위에 남한산성이 있죠. 남한산성 여러분 남한산성 알죠? 네. 남한산성은 역사적으로 뭡니까? 남한산성은 2조 16대왕 인조대왕이 도망을 간대죠. 도망을 간대 그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청태종이 여기 쳐들어왔어요. 청나라 청태종이 여기 쳐들어왔는데 뭐 그때도 뭐 사실 그 임진의 날이 1594년인가요? 그때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그야말로 나라가 겨우 조금 안정이 되는데 이 인조대왕이라는 인조라는 사람이 웃긴 사람이에요. 그 광해군 그 전왕이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선조대왕의 그 서자 쪽이지만 임해군이 있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 있고 나이 순으로 봐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광해군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광해군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광해군이 자기가 임진왜란을 겪어가지고 저쪽 뭐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쫓겨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는 이 침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하자면 확고한 그 마음의 저게 된 사람이 돼가지고 이 머리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강홍림이라는 그 첩자를 청나라에다 보내가지고 정보를 계속 입수를 합니다. 근데 이 광해군이 정치를 잘하는 거는 양다리 걸치는 거죠. 네? 명나, 청나라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데 말하자면은 이 양다리 외교를 걸쳐가지고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옛날이나 지금도 뭐 중국 놈들 뭐 뻥뻥거리고 우리를 알기 무섭게 합니다. 갈수록 더 어떤데. 그러니까 약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외교로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대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저 큰 놈들한테.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중국한테 힘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이제 유사 이래 5천년 역사 이래 단권 할아버지 이래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됩니다. 저놈들한테. 그러니까 강홍림이라는 사람을 이 광해군이 보내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상당히 그 양다리 걸치는 외교를 잘해서 우리가 청태조가 어떻게 보면 이 세력을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대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박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광해군이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자기가 서자이기 때문에 그런 좀 콤플렉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내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저쪽에서 오신 양반들이 제일 좋은 게 남조선에 와가지고 영어로 자꾸 해서 보고 알아듣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 광해군이 주변 세력들에 의해서 그 당시부터 당파 싸움이 있었으니까 광해군이 이제 말하자면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인데 인목대비의 아들이 이제 나온 게 이제 영창대군입니다. 영창대군이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영창대군이 이제 자기는 이제 후궁에서 난 거지만 영창대군은 계비지만 정비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영창대군 쪽 파들은 이제 영창대군이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반대파에서는 이건 살려뒀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창대군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갖다 끓는 물에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이죠. 영창대군 묘가 저쪽에 지금 호법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있는데 그래서 죽이고 없애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 광해군이 유일한 잘못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자기 암만 동생이지만 그렇게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그 뒤를 이은 게 인조입니다. 인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광해군을 쳐가지고 광해군을
쫓아내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인조인데 이 인조는 바보 같은 놈이에요. 바보 같은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는 광해군의 영특한 머리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뭐 정면도전이야.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힘도 안 되죠. 총한테. 그래가지고 그 형제 뭐 이걸 군식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절하고 또 저 청나라하고 일전도 부사해야 된다고 붙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청나라에서 청태적인 군대를 10만을 끌고서 내려오죠. 내려와요. 그래서 뭐 파죽지세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은 뭐 이런 것이 이제 강화도로 보냈는데 이 친구는 미처 여기 이제 벌써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벌써 임진강을 넘어서 여기 내려오는데 도망갈 길이 참 저번에서 강화도로 가는데 강화도 길이 벌써 끊겨서 척한데 그러니까 도망 나온 게 여기 남한산성입니다. 여러분들 남한산성 가보면 남한산성이라는 데가 협소합니다. 요새 형궁을 짓지만 굉장히 좁은데요. 그러니까 이 남한산성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오래. 그러니까 여기서 버틸려면 여기 뭐 한 40일 버티다가 항복을 했는데, 촉합하고 주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도망갔으면, 강화도라는 지역은 거긴 농사가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리고 곡창입니다. 그리고 안 나는 게 없이 거긴 다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강화도로 도망가가지고서 몽고에 한 7년 동안 대항하면서 끝도 없이 지낸 그런 곳입니다. 이 때문에 강화도는 그런 지역이고 남한산성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협소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견딜 수 없으니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가 항복을 했는데 어디 와서 항복을 했냐면 여기 지금 삼파, 여기 삼전도. 여기 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복을 하려고 재단을 쌓고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청태종한테 머리 쳐박습니다. 이걸 8번인가 이걸 쳐박아가지고 여기가 다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항복을 종인하거든. 군신의 너희는 형님이고 우린 동생이고 조공을 바쳐야 돼. 이렇게 한 데가 이 송파입니다. 여기가.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곳이 송파입니다. 그래서 청태종한테 이제 군신의 의해서 그걸 해가지고 하마다 조공을 바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속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 뭐냐고 그런 외교술이 능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인조 병신 같은 놈이 왕이 돼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현세자하고 누굽니까? 복림대군하고 둘이 잡혀가잖아요. 심양에 가서 잡혀가서 거기서 살다 8년 만에 오죠. 소현세자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고 뭘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없는 자식이다 말이야. 거기 가서 말이야. 그런 걸 배울 게 아니라 총을 어떻게든지 때려부실 그런 계략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효니, 누굽니까? 효종, 복림대군은 그런 걸 이제 하니까 아버지가 와서는 이걸 소현세자를 싫어하게 됐죠. 그래서 소현세자를 독살을 했다고 그러죠. 나중에 독살을 하고 복림대군, 효종은 그게 이제 왕이 되죠. 동생이 왕이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송파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6.25 전쟁을 얘기했는데 6.25 전쟁 때 내가 5살 때 이제 해가지고 그날 보니까 곳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나는데 갈 준비해서 그 이튿날 이약타를 타고 가기 기억이 나요. 불새를 여기다 담고 거기다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우리 꼬마이들을 싣고서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아저씨들 당숙 돌고 저 용인으로 피난을 나갔어요. 이제 거기 가서 있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바로 일사후퇴가 났죠. 그래서 우리 친척이 바로 여기 서운면 이제 얼마 안 돼요. 거기 가서 일사후퇴 때 거기 가서 우리 친척 집에 가서 있었던 바로 여기 이제 내가 거의 다 잘한대. 뺑뺑 돌아가면서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관 하여튼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이 송파라는 동네가 그러한 곳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분야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뭐 여기 내가 이제 북한 민주화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맡은 분야인데, 우선 뭐 여기 이제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일 뭐 매번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게 뭐지, 오퍼레이션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 김정일이 모가지 쳐오는 건데 모가지를 못 쳐와서 나와서나마 이제 여러분들하고 민주화 역량을 갖다 쌓아서 전후 정권이 붕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는 이제 나대면 또 이제 연구한 곳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김정일이 저 정권을 갖다 전복시키는 거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써보고 그렇게 했는데, 잘 들어먹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알겠고, 그런 이제 나하고 차후 토일이 그런 분야에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지금 민주화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거. 우리가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지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 사실 실정을 많이 했죠. 북한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북한을 다뤄가지고, 어떻게 보면 빨리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저렇게 되니까, 김정일이가 망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것도 저것도 민주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정권이 붕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내가 또 경험했던 이런 것들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략,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3세 정권이 엊그저께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 남한정보기관이 김정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정일에 대해서도 등극할 때 김정일이가 74년도 2월 달에 당 중앙으로 이제 등장할 때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82년도에 이제 이한영이라고 그러는 인물이, 이한영이가 이제 누구냐면 성혜림이 김정일이의 첩에, 언니의 아들이죠, 성혜림이. 그 친구가 이제 스위스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친구가 김정일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세히 김정일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이 김정은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요새 소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그걸 제보한 사람이 이제 후지모토 겐지라고, 일본의 요리사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상세히 그 사람이 이제 갓에서부터 우리한테 협조를 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제보가 돼서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김정일에 대해서는 처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보가 있어야 북한을 갖다가 붕괴시킬 수 있죠. 근데 그런 정보가 없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과연 김정일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제 김정일이가 성격이 어떻고, 음식이 뭐고, 또 어디를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취미가 뭐고,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저걸 해야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 북한에는 밀란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도 사실 여러분도 안다시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해서 이념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이념적인 주체 사상이라는 게 무장돼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지도력이죠. 김정일의 지도력이죠. 이 사람 두 사람이 아주 독재를 할 수 있는 아주 천부적인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를 잘하는데, 조직화해가지고 철저하게 뭡니까, 여기는? 예? 당기관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군부를 잘 활용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안기관은 뭐가 있습니까? 국가안전 고위부하고
인민보안성, 전에는 사회안전부라고 그러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군에는 뭐가 있습니까? 군에는 총정치국이라는 게 당기관이 이걸 또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보위사령부라는 게 있죠, 보위사령부. 여기 남자분도 보위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있어요. 보위사령부. 보위사령부. 군대 갔다 온 사람, 북한에서. 요새 군대 13년 만에 제대합니까? 아니요. 네? 10년. 10년이 조금 죽었어요? 10년, 7년. 응? 7년, 7년. 10년 7년 여자 7년. 여자 지금 10년 7년으로 되게 이제 알려져 13년은 어떻게 누구 저 황장엽 선생 장례식에 가서 대의 그 지금 보니까 13년을 자기는 근무했다고 13년 대개 13년에 제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니. 옛날에 비해서. 응? 90년대, 2000년대 이전에는 13년.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근무하는데 자, 이 보안기관을 통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죠. 그렇게 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지원하니까 북한 안 망합니다. 중국이. 이게 있는 한은 안 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지난 정권에서. 이래서 북한이 계속 버텨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당엽 선생 발마 때나 중국이 있는 한은 버텨주고 있는 한은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망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제 참 이제 여기 뭐 수업에서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북한 하는 사람들 중에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 내재적 접근 방법. 이거를 이제 북한을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좌파 빨갱이들, 여러분들 저는 먼저 빨갱이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빨갱이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자유인이 됐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빨갱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보면 참 답답한 것이에요. 왜 이러는지 이게 도대체 한국은행 말만 때나 청나라가 말이에요. 청나라가 그 당시 그 인구가 그 중원을 점령을 할 때 명나라를 때려부시고 청나라가 가서 할 때 60만의 그 자기네 인구가 만주족이 60만, 여진족이 60만이었답니다. 그리고 군대가 한 5만 정도를 가지고서 단합된 단결된 그걸 가지고 중국 명나라를 갖다가 쳐서 명나라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게. 수가 많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조선 보면 북한 북조선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 많이 이제 부패해지고 엉망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비해서 남조선이 훨씬 더 이 정신적으로 인정적으로 나사가 풀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박지원이 같은 놈 말이에요. 이 자식이 정신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이게 나라를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놈이지? 박지원이라는 놈이 1947년 48년도에 저희 해레비가 정판사 사건, 소위 말해서 미조 집회 만들어가지고 좌파에서 있으면서 남조선은 혼란을 만들었던 놈이 그 놈입니다. 이 박지원이 같은 놈, 이런 놈이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저렇게 원내대표가 김대중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박지원이 같은 놈들 이런 놈들 그거 어떻게 도대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있었어도 가려야 되겠죠.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생각을 해서 북한에 쌀을 줘야 된다. 천안함 사건 별도로 별개단 말이야. 쌀 줘야죠.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면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뭡니까? 100만 톤을 지금 우리 안영철 장군이 귀순한 안영철 장군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북한이 100만 톤의 쌀을 갖다가 지금 불량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안 쓴다 이거야. 안 준다 이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남조선에서 자꾸 쌀을 주자. 가져와라. 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 자꾸 줘야 된다고 그런 말이야. 이 박지원이 같은 놈은 거기 아주 보수 문제로 난리치고 주지 않아서 남북이 경화가 됐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줘서 경화가 됐습니다. 그거 아니죠. 저놈도 실체 그거 아니죠. 어떻게든지 여기
여기를 뺏어가지고 자기네들 구량미 증식증 해서 전쟁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승리하려고 아직도 주체사상에 의한 남조선 해방이 자기네들이 목표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까도 내가 4대 공작기관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먹겠다는데 여기에 자꾸 호응하는 인색이 이렇게 확장을 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내재적 접근 방법 이거 하는 놈들입니다. 예?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나친 반공 및 반부 의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잣대로 북한을 보는 견해 때문에 북한 연구가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의 옷을 입고 북한의 안경을 쓰고 북한의 신발을 신고 북한의 눈으로서 북한을 들여다봐야지 다른 걸 가지고서 북한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북한을 잘못 보는 거다 이거예요. 아 그럼 북한 사람이지 무슨 북한 사람이 아니고 뭐야 다른 사람이야? 북한이지. 그런 그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놈들이 내재적 접근 방법을 하는 놈들이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송두율이 같은 송두율이가 누굽니까? 독일에 여기서 젊어서 서울대학 철학과 나와가지고 독일로 갔습니다. 예? 독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강사를 해서 연명한데 자기 마누라가 초등학교 선생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로 아주 어렵게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이 송두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좀 지원을 받던 친구가 송두일입니다. 저 뒤에서 자꾸 온갖 휴식하라고 그래서 온갖 휴식합니다. 다음 시간에.